안녕하세요. 오늘 관련 1구역 조합원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밤잠 설쳤을 바로 그 질문. 그래서 내 돈 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매일같이 공사비가 오른다는 뉴스는 쏟아지는데, 그래서 도대체 내 최종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이게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자산과 계획이 걸린 문제니까 오늘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가 볼 겁니다. 첫째, 공사비가 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현실을 좀 보고요. 둘째, 그래서 우리가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볼 겁니다. 셋째,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없는지 사업성 개선 부분도 살펴보고, 넷째, 바로 옆 동네 대조 1구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뭔지 짚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 각자의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핵심이죠. 이 공사비 상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과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이는 평당 465만 원. 이건 이제 그냥 옛날 서류 속에나 있는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현실은 뭐냐? 바로 오른쪽이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련 2구역이 최근에 평당 78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저렇게 오르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늘어나고 그게 결국 우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 계산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비용이 늘어나는 게 그냥 공사비만 딱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순수하게 건물 짓는 공사비만 6,300억 원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여기에 각종 부대 비용, 설계비 같은 것들이 따라서 2,500억 원이 더 붙고요. 세 번째가 사실 더 무서운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야 할 금융이자 이게 무려 3,360억 원이나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총 1조 2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더 필요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에서 우리가 뒤에서 다룰 추가 수익을 빼고 남은 순수 부담액을 우리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2억 6천만 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원래 내기로 했던 돈에 이 금액이 그냥 그대로 더 얹어지는 거예요. 와, 2억 6천.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게 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치솟는 비용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일반 분양입니다.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첫째, 일반에 팔 수 있는 아파트 수가 300가구나 늘어났고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서 평당 분양가를 예전 계획했던 2,370만 원이 아니라 무려 4,500만 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프로젝트에 엄청난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 증가가 있었지만 가운데에 있는 새로운 수익, 약 6,600억 원이 그중 절반 이상을 막아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6천억 원에 가까운 순수 부담이 남긴 하지만 만약 저축야 수익이 없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서 바로 우리 옆 동네 대조 1구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대조 1구역의 사례를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이 순서입니다. 보세요. 대조 1구역을 공사비가 얼마나 오를지 확정하기도 전에 일반 분양부터 해버렸어요. 반면에 우리 가련 1구역은 공사비 협상을 먼저 끝내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나중에 조합원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 예를 들면 석 달 전에
추가 분담금 얼마 더 내셔야 합니다. 라고 통보해버리는 전략. 이게 조합의 아주 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조합원들을 단체로 반발하고 싶어도 이미 이사 날짜 다 잡아놓고 잔금치를 준비 다 해놔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열쇠 받으려면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분담금, 소위 말하는 땀까미 분담금의 무서움입니다.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은 올해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련 1구역은 사업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최악의 깜깜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온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적인 이익, 즉 안전마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받았던 조합원 분양가가 있으시죠? 거기에 오늘 우리가 계산해본 예상 추가 분담금 약 2억 6천만 원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최종 총 매입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4제곱미터를 5억 7,500만 원에 분양받으셨다면 최종 매입가는 8억 3,5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미래에 이 아파트가 얼마에 팔릴지 그 시세와 비교해보는 거죠. 물론 몇 년 뒤 아파트 시세를 지금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해보려면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근 대조 1구역의 최근 일반 분양가입니다. 74제곱미터가 13억 4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니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련 1구역의 미래 가치를 한번 가늠해보고 내 안전마진이 얼마나 될지 어림잡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2억 6천만 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지금 현재의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난 뒤에 미래 가치를 믿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